공백 차이니까. 유튜버. 어떻게 제작하셨나요? 제가 왜 했을까요? 후회가 됩니다. 손으로 다 제작한 거랍니다. 집에서 집에 다락방에서 제작을. 와이프분한테 안 쫓겨난 게 신기한. 네, 그런 게요. 페타마인드 형이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원정 간 스키장들을 직접 그린 거예요. 짜잔, 울릉도 노자와. 아씨, 나도 노자 가고 싶어. 다 그린 거. 이게 제일 처음 거고, 네. 얘는 부러졌어요. 부러졌어요? 그 우드코어를 되게 매끄럽게, 이제 두께가 되게 얇아지다가 두꺼워지다 얇아지다 이걸 되게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이쪽에 되게 큰 단차가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크랙이 가더라고요. 이쪽에 부러졌어요. 추억이 많은 보드였을 텐데. 와, 만드는 과정부터 보드까지. 막 이런 것도 좀 재밌는데, 이런 이제 서핑보드처럼, 그러니까 원래 스노보드는 사이드컷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반대로 사이드컷을 가지는 파우더에서 타는 보드들이 해외에 좀 있길래 그런 걸 따라서 만들어 보려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봤었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파우더를 타고 싶다고 마음대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설된 슬로프에서 타봤는데 턴을 하면은 보드가 반대로 가고 아, 반대로 나 있으니까. 보드가 반대로 가서 어우, 신기하다. 자, 되게 다양하죠? 다양한 걸 많이 했죠. 자세한 내용은 페타마인드 인스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. 해외나 이런 데들 보면은 다른 그런 뭐 가라지에서 막 자기 거 만드시는 수영 덥수룩한 아저씨들도 있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는 일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하는 분들이 많진 않아가지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정도 이제 공유 차원으로 가지고 왔고요. 그리고 물론 이제 기존에 파는 기성품 보드들보다는 뭐 이제 뭐 안전 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챌린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보드를 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강습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들이 내 움직임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. 실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보드한테 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정보들을 뭐 여기서는 이제 무게중심의 정보를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강습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야, 아니면은 뭐 내가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봤을 때 좀 더 보기 편할 거야, 약간 이런 맥락에서 그런 스터디 같은 것들을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강습을 사람들한테 시켜보면서 강습했더니 뭐 무게중심이라는 말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, 아니면은 뭐 이게 있다고 해서 뭐 꼭 좋은 건 아니더라,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들 스터디를 해보고 그런 것도 뗐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, 이거를 할 때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는 기성품 보드를 사서 거기를 이제 파내고 거기다 LED를 이제 박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음번에 만들 때는 그때 이제 네거티브 그래비티라는 국내에 이제 보드 만드시는 업체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아예 보드를 새로 만들 때 LED를 이제 박아서 만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구나,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제가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스노우보드 구조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래서 다들 아시듯이 이제 그 바닥에 들어가는 베이스가 있어요. 이 베이스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뭐 이런 게 들어간대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PE 플라스틱인데 이 베이스가 들어가고 그 베이스를 가장자리로 두르고 있는 쇠로 된 엣지가 들어가요. 그 쇠로 된 엣지가 들어가고 그 위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 엣지를 따라서 약간 저희 절연 테이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신데 그런 약간 고무로 된 테이프 같은 것들이 여기에도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유리 섬유가 들어가고요.
그 다음에 그 저희가 보드할 때 생각하는 그 우드 코어라고 하는 그 나무들이 나무 우드가 이제 목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 양쪽을 그 얘네들이 젖어가지고 썩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월이라고 하는 보통은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쓰는데 나무를 쓰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런 그 사이드월을 넣어주게 되고 그 위에 다시 유리섬유가 덮어지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탑시트가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인딩을 채워야 하는 그 이런 인서트 같은 것들은 이제 이 우드코어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딱 넣어가지고 맞춰서 만들 수 있도록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요거는 대부분의 보드들이 비슷하고요. 좀 뭐 티타날이란 이런 금속 소재를 쓴다던가 아니면 카본 소재 쓰는 거는 이 가운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더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, 그다음에 뭐 버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앰플리드나 뭐 이런 여러 회사들 가운데서는 이 가운데 요넥스 같은 경우 특히 이 안에 들어가는 뭐 구조재 같은 것들 나무 대신 다른 걸 쓴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쭉 이어서 제가 작업을 했었던 프로세스예요. 그래서 몰드 위에다가 이제 그 베이스와 엣지를 놓고 그 VDS라고 하는 그 고무 테이프, 카본 레이어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 우드 코어를 작업한 것을 이제 올립니다. 그 중간중간에 발라주는 건 에폭시인데, 에폭시는 국내에서 좀 구하기가 좀 용이한 편이에요.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스포츠 용품들, 카누나 서핑보드들에 쓰이는 에폭시들이라고 해서 스노우보드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진공백에다가 넣고 진공으로 당겨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한 몇백 킬로의 힘으로 여기를 누르는 효과를 내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경화가 되는데 제가 쓰는 에폭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정도 걸려요. 그래서 그 24시간 정도 굳힌 다음에 보드를 뜯어내서 그 보드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잘라냅니다.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학위연구를 이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나서 너무 딴짓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마침 유튜브에 그 보드 만드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. 그 막 시그널에서 나온 Every Thursday인가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매달 세 번째 목요일마다 뭔가 신기한 컨셉을 가지고 이제 스노우보드를 만들어 보거든요. 뭐 스노우보드에 아이패드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뭐 핫플레이트를 달아가지고 슬로프에서 사람들한테 팬케이크 구워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, 그거 보면서 좀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좀 딴짓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맥락에서 만들게 되었고요. 그래서 처음 만든 보드가 이 보드였어요.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진짜 그냥 데크를 만들었는데, 만들면서 이제 진공 성형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진공을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기로 될 줄 알았죠. 왜냐면 압축팩으로 이렇게 해서 입을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? 이래서 막 집에서 대충 테스트 해봤는데 촥 되는 게 될 것 같네 해가지고 했는데, 진공이 이제 에폭시는 다 바르고 유리섬유 다 해가지고 딱 올렸는데 이제 진공이 안 만들어지니까 당황해가지고 집에 있었던 막 모든 잡동사니들을 데크 위에다가 몰드 위에다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눌러봐야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막 다 뜨고 망해서 못 탔고요. 그래서 첫 번째 데크는 그렇게 날아갔습니다. 후회 안 하시나요? 후회합니다. 살걸. 앞으로 제2의 페타마인드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. 하지 마세요. 도망가세요. 도망가세요. 아닙니다. 만드는 행위는 즐거운 거니까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 떴잖아요. 지나고 나면 즐거운 거니까요. 아 그쵸. 기억은 미화되기 마련이죠. 하지만 잔고는.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